반복.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조금 더 빨리 나가죠. 조금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덜 나가고. 그죠? 여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듣는 사람이 합격한다고 그랬죠. 왜? 한 번 더 듣는 사람이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게 왕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만 안 하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래, 아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오전에 했으니까, 오후에 지금 보니까 문제를 잘 푼대. 맞죠? 그럼 시험장 가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5번 본 사람은 10페이지를, 같은 선생님에게 10페이지를, 그러니까 많이 이것저것, 뭐, 이 강의도 좋고, 저거, 이러면 그건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럼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보야, 눈을 보야, 이 책을 하나를 보야, 이게 어디 있고, 선생님 목소리 듣도 어디 있고, 그러지. 이게 저거, 그거는 지식만 넓혀지지.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직권, 정정, 사유 했는데, 오류 정정에서 직권제. 여러 번 본 사람은 그래 몇 개로 줄어들겠지. 2번 본 사람은 5개로 줄어들고, 3번 본 사람은 3개로 줄어들고, 4번 본 사람은 하나로 줄어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보고, 이게 지난 어저께 이제 여러분이 특강 이런 게 중요했던 게,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날 볼 수 있으면 합격하는 거지. 모든 과정이에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도. 저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아까 이렇게 오전에 본 거 여러분 점수 잘 나오잖아.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왜? 금방 봤으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여러분 강의한다고 그랬죠? 뭘 많이 해서? 반복을 해서. 1년째 이거 지금 책 400번을 본다니까요? 6개 하고 나가니까? 그럼 20년 했으니까 10,000번을 봤어, 이 책만. 여러분 보니까 한 2번, 3번 봤다 하더라고. 11월 달 본 사람 한 4번 다들. 기억이 안 나. 그거 당연한 거죠. 뭐,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왕도 없어요. 그게 계속 줄기차게 반복하는,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할 때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반복하고, 누가 아까 얘기했지만 줄어드는 거. 그래서 조금씩 맞춰서 60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40점만 알으면 합격한다니까요. 10개 중에서 지금 4개만 맞추면. 왜? 2개는 여러분이 찍어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에 지금 60점이 몇 개예요? 24개죠. 16개를 알으면 합격한다고 그래요. 8개는 찍어서 맞힌대요. 지금 대부분. 16개. 그럼 여러분이 테마를 16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합격한다는 거지. 그 시험 전날 16개를 볼 수 있으면. 왜? 16개에서 8개 찍는 거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식이 막 하다 보니까 16개를 못 맞히는 거예요. 16개를 제대로 모르고 가는 거예요. 분산만 돼 있지. 50개를 그냥 분산만 돼 있지, 그걸 내 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한테 더 어려워졌던 부분이, 시험이 전범위가 나오잖아요. 지금 특히 등기법 같은 경우는 전범위 나오죠. 테마별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등기 뭐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보기들끼리 이렇게 남아 있지만, 지금은 전체를 물어봐요. 다음은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럼 전체를 흐름을 모르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시험이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한테, 지금 올해도 지금 다음 주가 언제, 8월 달부터 접수한다고 그래요. 맞죠? 저 접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저 접수가 작년하고 인원이 비쌀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동영상 이렇게 듣고 보고 이런 거 보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문제를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본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그냥 쉬운 것만 이렇게 하다가 본시험에 가서 탁 튀어나오면 이게 뭐야? 그냥 그 순간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어렵게 나오고, 이게 반복하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리면, 이건 몰랐네? 또 하고, 이건 모르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아까 축척변경 청산가림 몇 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지? 맨날 이거 20시 30분경 이거, 그죠? 근데 이것도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그래요. 이런 걸 까먹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왕도 없어요. 누가 무슨 이게 쪽집게, 쪽집게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출제위원도 아니고. 출제위원도 가서도 몰라. 그 전날 다 바꾸니까. 문제 다 바꿔요.
그 문제도 지금 다 바꾸는데, 근데 이렇게 무슨 뭐 어디서 그런 게 없어요. 반복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이 들고 젊고 이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많이 반복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86페이지에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우리 토지이동 아까 며칠 내에 가서 했지만 60일이죠. 받아 말소는 90일이죠. 그죠? 누가 이제 구청에 가서 토지이동을 신청할 것이냐. 땅 주인이 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땅 주인을 위해서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땅 주인도 갈 수 있지만 이걸 대의 신청이 돼. 근데 이렇게 몇 개예요? 4사람이에요. 그 이런 것들이 시험이 나온다는 거지. 왜? 우리 몇째 산다니까? 어디? 아까 여러분 지금 직권 정정 사유가 아까 9가지 있었죠? 그걸 계속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매년 나오는 거고, 올해는 이거 이렇게 냈다 다음엔 저거 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냈다가 좀 또 한 두세 몇 년 지나면 또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4가지가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들은 자, 이 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데, 다만 등록사항에 무슨 정정은 대의할 수 없다고요? 오류죠. 아까 오류 정정은 어떻게 했었죠? 직권이나 소유자 신청. 그 2사람만 가는 거야. 제3자들이 가서 대신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류 정정을 할 수 없고, 나머지 이제 지목 변경, 대개 뭐 분할, 합필, 합병 이런 것들을 대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1번은 이제 그 2번째 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취득한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국가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 있거든요.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신 국가 땅을 취득한 것을 대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장이라 나오고 있고, 2번째 우리 공공사업이 있었죠. 그죠? 공공사업은 누가 가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공공사업? 사업 시행자입니다. 근데 이 공공사업이요, 모든 공공사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 지난주에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기억나나요? 주공, 영어도 수학도 철저히 하고 유 그랬었죠. 그죠? 그 8가지 사업의 지목 변경을 공공사업의 사업 시행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 앞글자 딴 거죠, 여러분. 거기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고, 유지 다 짝수 지목이 있었죠. 홀수가 아니라, 그죠? 공공채는 아니고 그 지목 변경을 그 사업 시행자들이 가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땅을 한 필줄 합병을 원했죠, 그죠? 그때 대지권이죠. 그때 아파트는 10세 이상이면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그 관리인들이 가서 대신 가서 아파트 주인들을 대신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관리나 그 사업 시행자가 가서 대신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민법 404조의 채권자에서 매수인 써 있나요? 자, 이건 요거죠, 여러분. 우리 1필지 일부는 분할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죠. 그죠? 그 땅 주인이 분할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1필지 일부 우리 샀는데. 그럼 우리 이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서 자기가 대신 분할해 놓고 자기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사람은 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토지이동을 신청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속여서 나온 갇힌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슨 권자들이라고 했죠? 그 용익권자들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 2번이 나왔었어요. 전세권자 나오고 지상권자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암기는 뭐 행사, 공채 이렇게 암기는 돼 있지만, 그 행정기관장, 사업시행자, 그 공동주택의 관리인, 채권자, 이 사람들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무슨 권자들은 안 된다? 그렇죠. 용익권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은 가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에는 3번은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특례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한 사람이 관여해요? 수백 명이 관여해요? 신도시가 생기면 수백 명이 관여하죠. 그죠? 근데 토지 이동이 발생할 때 소유자들한테 맡기려면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우리 법이 특례를 인정해 주죠. 그죠?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만이 독점적으로 갈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 요즘 말썽말도 LH 공사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볼까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할 때는 여기 소유자가 나오면 안 돼. 네, 토지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되고 누구죠? 사업 시행자. 그래서 무슨 사업 나오면 우선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예외가 하나 있네요. 시공 보증 써 있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돼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역시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 여기도 토지 소유자는 안 나타나죠. 그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그리고 3번, 2번에 1번을 줘야 되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금방 끝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의무를 조금 부과하죠. 그죠? 사업 시행자들한테 소관청이. 그래서 사업 시행자들은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하는 며칠 내? 15일 내. 누구한테 해달라? 지적 소관청에 와서 토지 이동을 신고 좀 해달라고 의무를 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게 지금 가르쳐 놓고 나온 거예요. 기억, 니은 이렇게 가지고. 며칠 내에 누구한테 가서 신고를 하느냐 이렇게. 그럼 며칠? 15일. 누구한테? 그렇죠. 지적 소관청한테 우리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치기가 좋아서 지금 가로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이렇게 신고된 지역은 자, 우리 그 착수 변경 완료된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마칠 때까지는 누구 외에는? 사업 시행자. 그 여러분 살짝 토지 소유자 외에는 이렇게 나면 안 되죠. 사업 시행자 외의자들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3번 볼게요.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시행자들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 하죠? 요청. 그러면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들은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고. 4번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 우리 공법에 환지를 수반할 수 있죠. 그죠? 환지를 수반할 때는 이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고 가로 3번이 많이 나오죠.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뭐한 때? 그렇죠. 착수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이동.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좀 전에 축적 변경이 있었죠. 그죠? 축적 변경 시행적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무슨 공고일에? 확정 공고일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는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 공사가 준공될 때, 완성될 때, 착수가 아니죠. 그죠? 준공이 다 끝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시고. 자, 이제 88페이지에 자, 우리 지적공부 정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지적공부 정리는 이런 것들이죠. 예, 원칙적으로는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는 다 지적공부에 뭐 할 때죠? 등록할 때요. 신규 등록, 지목 변경, 뭐 등록 할 것 없이 다 등록할 때. 근데 예외가 아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아까 축적 변경은 무슨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확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 공사가 뭐 한 때? 준공된 토지 이동이 있지. 요때 요 두 가지에서 등록된 때 토지 이동이 있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이때 등록된 때가 아니죠. 무슨 말겠어요? 네, 그래서 요 축적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서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다 이러면 X라는 겁니다. X. 요 두 가지 때가 토지 이동이 있는 걸 보더라. 보시고. 자, 88페이지. 자, 우리 지적 공부의 이제 정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정리는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우리 지적 공부 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인 지목과 소유자 이런 게 적혀 있죠.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럼 이걸 바꿔놓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요. 여러분 아까 오류 정정 배웠죠. 오류 정정은 잘못 적힌 거 고치는 거고. 이건 적법하게 변경된 거 바꿔놓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자, 근데 바꾸는 부분이 두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토지에 이제 표시사항이 있고 소유자 부분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표시사항을 정리했어요. 잠깐 볼게요. 근데 바꿀 때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바뀌어서 지금 공무원이 정리할 때 자기들 내부 문서로서 결의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우선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뭐예요? 토지 이동. 그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결의서. 아까 소유자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때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바꿔놓으면 안 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목이 전에서 대장에 대로 바꿔놨네요. 그죠? 그리고 이 지목은, 대장에만 있어요? 등기부에도 있었어요? 등기부에도 표제부에도 지목이 있었죠? 표제부에는 바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표제부에 있는 거 바꿔달라고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등기 촉탁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등기 촉탁은 대장에 있는 무슨 사항이 바뀌었을 때? 표시사항이 바뀌었을 때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다 뭐 했어요? 등기 촉탁했죠. 뭐 하나만 등기 촉탁하지 않았죠? 신규 등록만. 왜? 신규 등록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 토지는 아까 등기부가 없는 토지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 촉탁하지 않고. 또 하나 주어있어요. 자, 등기 촉탁은 토지에 무슨 사항이 바뀌었을 때? 표시사항이 바뀔 때 대장을 먼저 바꿨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서 구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표지부 바꿔달라고 변경 등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촉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땅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었잖아요.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죠?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죠? 그럼 이 소유자는 대장에만 있어요? 등기부만 있어요? 대장에도 있어요? 대장에도 있죠. 근데 구청에서는 소유자 바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 부분을 일치시켜달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내서 일치하죠. 그죠? 그럼 소관청이 완료 통지서가 와서 소유자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대장이. 그죠? 그러고 나서 등기소에 무슨 소유자 바꿔달라고 등기 부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등기부 이미 밖에서 와서 등기에서 온 거 자기가 바꿔준 것 뿐인데.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놓고 뭘 정리해놓고? 소유자 부분에 성명, 주소 이런 걸 정리해놓고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두 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자, 뭐를 정리했다든지 소유자 또 무슨 등록? 신규. 이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하죠. 우리 토지 이동일 때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렇죠. 바다 말소도 촉탁했죠. 그죠? 바다돼서 지적 공부가 없어졌으니까 등기부 멸실된 게 촉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아까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오류 정경 다 등기 촉탁합니다. 이쪽을 기억하지 말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쪽을 기억하자. 그래서 뭐 없는 자는 소신 없는 자들은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뭐 해보세요. 88페이지 먼저 가볼까요? 자, 지적 정리랑 토지 이동으로 제일 밑에 보는 겁니다.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변동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적관리사항 발생한 모든 사항을 새로이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것으로서 정리 방법.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그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자,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에 촉탁서 있죠. 그죠? 자, 우리 토지 이동으로, 즉 지목이나 변경이나 분할 등 구청이 토지대항의 토지 표시상인 지목 면적을 바꿔놨을 때 등기소에 있는 그 표지부에 등록된 지목 면적들을 바꿔달라고 부탁한 행위를 등기 촉탁이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토지 표시사항을 일치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고 써있죠? 세금 같은 거 등록세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D페이지에 볼게요. 자, 우리 등기 촉탁하는 사유 쭉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거기 당구장 표시 그 박스 처리된 것만 기억하자 그랬었죠. 그죠? 그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게 나오잖아요. 있어요? 예, 보세요. 기억에 지적공무상 어느 부분을 정리했다든지, 그렇죠. 소유자 부분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든지, 또는 무슨 등록, 신규 등록과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경계 좌표를 정리했을 때도 촉탁 사유가 아니라고 써 있죠. 왜 그럴까요? 등기부에는 경계나 좌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에 없는 건데 무슨 뭐 바꿔달라고 부탁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 나옵니다. 경계 좌표 정리할 때 촉탁한다는 안 나오는데 두 가지 잘 나오는 거죠. 90%는 신규 등록에서 나오고 10%는 어느 부분 정리? 그렇죠. 소유자 부분에 정리할 때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한다 보시고요. 자, 이제 큰 2번은 뭐냐면 지적정리의 통지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 지적정리의 통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아까 소관청이 토지 표시사항을 오류사항을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면적 같은 거 잘못 오류 한 사람이 고쳤죠, 그죠? 아까 직권 정정사에 배우셨잖아요. 그럼 소관청이 이걸 고쳐놓으면 소유자는 고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고쳤다고 알려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해요? 지적정리를 통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적정리를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통지해 주는 것은 고친 사유를 소유자가 알 때 통지해 줄까요? 모를 때 통지해 줄까요? 모를 때 통지해 주겠죠? 자, 모를 때라는 것은 세 가지겠죠, 그죠? 모를 때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관청이 어떻게 정리했던지 직권, 그죠? 그리고 아까 대의 신청 기억나나요? 아까 행사 공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가서 대신해서 가서 정리할 때는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모르고,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만이 가서 신청했죠? 사업 시행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신청을 통해서 바꿀 때는 소유자는 바뀐 사실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한테 지적 정리에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통지해 주는 것은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통지해 주냐면 토지의 표시사항. 무슨 사항? 표시사항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가 바뀐 것은 이미 등기소에 소유자가 바뀐 사실 알고 있죠. 그럼 소관청이 등기소에서 또 아까 알려 통지에서 봐서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해 놓고는 소유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지적 정리의 이제 통지 파트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 지적 정리 통지 파트에서 아까 어떻게 정리해 놨던지 직권, 또 무슨 신청, 데이터,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 사업시, 요것들은 알려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누구의 신청이나 소유자,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고는 소유자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직권 대산을 알려주지만 이렇게 암기하죠, 그죠? 근데 소소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책 볼게요. 91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등을 마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모르는 이때 구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바뀐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 복구 말소 등기 촉탁할 때는 당의 소유자한테 통지한다고 해서 그 지금 직권, 대의신청, 사업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밑에 자, 우리 직권으로 하는 사유들이 쭉 나오죠. 기억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니은 디귿 기억나나요? 아까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있었죠, 그죠? 다 이거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직권한 사유라고 있었잖아요. 니을도 직권 나와 있죠. 미음도 직권 나와 있죠. 자, 비읍은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이렇게 써 있나요? 이건 여러분이 바꿔놨어요? 국가가 바꿨어요? 국가가 바꿨어요. 그래서 지번변경 같은 거 다 국가가 직권하는 거거든요, 소관청이. 그리고 마지막에 시옷은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해서 관할 등기소의 등기 촉탁이기 때문에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촉탁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신청? 대신청. 또 도시개발 사업은 누구 신청? 사업 시행자의 신청을 통해서 바뀌었을 때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왜? 바뀐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밑에 소유자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소유자의 뭐나? 신청. 신청 이미 바뀐 사실 알고 있죠?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 이미 등기부에 다 소유자 바뀐 사실 알고 있죠? 그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산을 알려주고 직권 대산을 알려주지만 뭐뭐는 알려주지 않아요? 소소는 소관청이 지적정리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이해가면서 안겨면 좋죠, 그죠? 자, 이 통지해주는 요 시기도 여러분 시험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통지해주는 시기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죠, 그죠?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또 등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우리 등기소로부터 소관청한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된 날부터 며칠 내? 15일입니다. 근데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을 때는 빨리 우리가 알려주죠. 그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예, 여기 옛날에 이게 15, 15 했다가 이게 7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소관청이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하는 데 15일이고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을 때는 이렇게 대장의 등록일로부터 7일 내에 우리한테 알려주게 돼 있고 그 알려주는 제일 밑에 장소가 있죠. 그죠? 통지받을 자의 주소 것을 알 수 있으면 거기 보내고 알 수 없을 때만 일간신문이나 지금 소관청이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어디예요? 시도가 아니고 어디죠? 그렇죠. 시공고입니다. 시공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지적 정리의 이제 통지 파트는 자, 잠깐 볼게요. 아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것은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뭐 없는 자. 그렇죠. 소신 없는 자 촉탁하지 않고. 그죠? 자, 우리 지적 정리 통지는 소관청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그거는 무슨 우리가 알 때 알려준다. 모를 때. 그렇죠. 바뀐 사실을 모를 때. 대장이 바뀐 사실을 모를 때. 바뀐 사실을 모르는 것을 소관청이 어떻게 했던지 직권. 자기도 직권해놨든지. 또 제3자가 무슨 신청? 대신청. 또 도시개발사업은 누구 신청이? 사업 시행자.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우리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알려주죠. 그죠? 근데 내가 알 때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건 누구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이나 또 어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때 이미 등기부에 내가 등기 바뀐 거 알고 있죠. 그때는 소관청이 소유자를 정리하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무슨 대사는 직권 대사는 알려주지만 소선은 알려주지 않는. 예, 알려주는 시기, 요 숫자들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2페이지에 자, 대장에 이제 소유자 부분의 정리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겁니다. 우선 우리 토지대장에 대장에 이제 소유자 부분을 이제 소관청 공무원이 정리할 때 여러분 등기된 것은 아까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가 와서 정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있었잖아.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직접 조사 확인해서 등록한다고 그랬죠? 지적? 그렇죠. 소관청이 직접 확인해서 등록했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볼게요. 신규 등록 토지는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을 때는 누가 직접 조사? 소관청. 근데 이미 등기된 토지는 우리 등기부에 관련된 4가지 서류 있었죠? 필통 증정 기억나나요? 네,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다 등기된 거죠. 그죠? 네,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옛날에 한번 이게 등기 접수증에 의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접수증은 등기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유가 바뀐 게 아니죠. 그죠? 옛날 소유자로 있는 거잖아. 요거 가지고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바뀐 결과물이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주인이 없는 토지 있을 수 있죠.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땅이죠? 국가. 그래서 국가명의로 등록한다 나와요. 볼까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같은 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등록을 신청으로 들어오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고에 해당 소유자가 없을 때만 국가명을 해줍니다.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해당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국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거기에 우리 92페이지에 제위에 단가로 양가로 1번, 2번하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본 거죠. 맞죠? 그럼 위에 동그라미 1, 2번만 보시면 되죠. 그죠? 1, 2번은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번은 뭐냐면, 자, 1번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대장의 지금 소유자 부분을 공무원이 정리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자, 근데 자, 우리 등기소에서는요, 저 구청에서는 공무원을 시켜가지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등기부 등을 열람을 시켜버려요. 열람은 자기들끼리 수수료는 무료거든요. 자, 열람을 하는 것은 필요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열람을 할까요? 자,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 같아야 지금 재산세를 제대로 걷고 있는 거잖아. 소유자는 등기부에 먼저 바뀌니까. 그래서 열람해 봤더니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네. 자,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는 거죠? 등기부. 그럼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불일치하다는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죠? 옛날 주인한테 지금 세금 걷고 있는 거잖아. 새로 주인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무슨 말겠어요? 그럼 빨리 이걸 바꿔놓아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요. 빨리 바꿔놓아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열람 조사 확인했더니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면 등기상 증명서 가지고 지적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직권을 정리할 수 있고, 이거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고, 소유자들한테 너 안 바뀌었으니까 신청을 통해서 바꿔달라고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써있죠. 이때 열람할 때 수수료는 낸다, 무료다? 무료다. 요건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등기소에서 주인이 바뀌면 주인 바꿔달라고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한테 보냈죠. 그 소관청에서 딱 보내주고 소유자를 딱 바꿔주려고 봤더니 이번엔 대장과 등기부에 표시사항이 부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부합하지 않다고요? 표시사항. 그럼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뀐 거죠? 대장. 그럼 지금 아직 뭐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등기부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바꿔야 돼? 등기부를 먼저 바꿔야 되겠지. 요 등기부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 대장과 등기부에 표시사항이 부합하지 않을 때. 무슨 사항? 표시사항이 부합할 때 지금 대장이 소유자를 정리해 줄까요? 정리해 주지 않을까요? 정리해 주지 않아요. 부합해야 정리하거든. 그래서 이때는 정리해 주지 않고. 자, 등기부를 먼저 고쳐야 되죠. 그죠? 근데 등기부는 구청에 고칠 수 있어요? 등기소에서 고칠 수 있어요? 등기소 고치겠지. 구청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등기소 너희들이 고치라고 부합하지 않다는 불부합 불일치 통지서를 등기소에 구청에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고 오면 그때 바꿔주겠다. 그 얘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해야 된다. 자, 토지에 무슨 사항이 부합하지 않을 때는, 표시사항이 부합하지 않을 때는 대장 소유자 지금 정리하고 정리하지 않고 등기부 고치라고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게 돼 있다는, 그게 이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2번. 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왔을 때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의 뭐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고 없고 이 경우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다는 이 불부합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이건 이해하겠죠? 네, 그거 이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대장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는 파트들입니다. 네, 보시고. 자, 하나만 더 맞으면 끝나죠. 96페이지로 가죠. 자, 마지막에 뭐예요? 지적 측량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죠? 자, 측량입니다. 자, 지금 우리 측량을 여러분 잠깐 볼까요? 이 기술자들이 가서 땅을 측량하죠. 지금도 막 측량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왜 측량할까요? 땅에 뭐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경계와 좌표,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지에 여러분 표시사항이 6가지가 있었죠. 소, 지, 모, 경, 좌, 면. 그 중에서 소지, 지번, 지목을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대장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경자, 면을 등록하려면 땅을 뭐 해서? 그렇죠. 측량해서. 그럼 여러분 소재지가 바뀌든지 이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건 잘 안 나오죠. 지번이 바뀌든지 지목 바뀌더라도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측량 아무 관계없지. 또 여러분 우리가 합병이라고 있었죠. 합병은 지금 측량할 필요가 없죠. 두 필지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자, 경계는 지어버리고 면적은 합산만 시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합병된 토지도 새로 측량하지 않고, 그거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측량이 이제 개념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 필지에 뭐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 거기 지번, 지목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지번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지목을 새로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경계 분쟁이 있을 때 그것들을 측량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측량에 있는 지적 측량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죠? 우리 측량하는 사유 대상하고 아까 기술자들이 측량으로 갔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측량 절차하고 측량이 잘못되면 한번 쌓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무슨 심사? 적부 심사 청구. 요 세 가지를 이제 배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측량은 종류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측량과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자, 기초 측량은 우리가 측량할 때 아무 데 가서 측량했어요? 기준점 박아요? 그렇죠. 그 기준점을 받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필지 경계 면적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 측량의 종류가 여러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걸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측량하지 않는 사유 먼저 보세요. 97페이지. 측량하지 않는 사유 제일 밑에 있어요? 예. 네. 자, 아까 소재지 바뀌든지, 그죠? 니은 지번 바뀌든지, 지목 바뀌든지, 합병, 측량하지 않고, 또 무슨 제작성?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써 있어요? 자, 지적 도면의 제작성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 도면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죠? 지금 100년 지났으면 도면이 다 많이 헐었을까, 안 들었을까? 많이 헐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똑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만드는 것을 제작성이에요. 이 제작성 할 때는 땅에 가서 측량하는 게 아니, 도면상 그리는 건지. 그래서 도면의 제작성, 이거 가지고 측량하지 않고, 우리 연속 지적도라고 기억나시죠? 연속 지적도는 측량을 통해서 만든 지적도가 아니죠? 그럼 연속 지적도 가지고는 땅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적 측량하는 사이가 아니다 보시고, 자, 이제 거기 측량하는 이제 종류의 첫 번째 아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줬죠. 그래서 우리 세부 측량의 종류가, 여러분, 자, 기초 측량의 종류가, 기준점을 박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가볼게요. 그 D페이지에 99페이지. 기준점 세 가지 있죠. 제일 왼쪽의 그림이 뭐예요? 지적 삼각점. 오른쪽이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 잘 왼쪽에 하단이 뭐예요? 지적 도근점. 요 세 가지가 측량 기준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옛날에요, 지적 위성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위성. 요거는 국가 기준점이지 땅을 측량하는 기준점이 아니에요. 이걸 지적 기준점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또 앞에 여러분 이게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자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냥 삼각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 삼각점. 삼각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무슨 점? 도구, 요 세 가지를 박는 측량을 우리가 기초 측량이라 했죠. 자, 근데 이 기초 측량의 이 뭐 점 간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전국에 이제 쭉 말뚝이 이제 박혀 있는데, 근데 이 기초 측량이 박히면 어느 지점 지나면 어떤 기준점이 나오는지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성과들을 누가 관리하고, 그 작년에 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우리가 열람 발급을 신청하면 되냐, 여기 시험이 나온 거죠. 우선 이 삼각점의 점 간의 거리는 대개 2에서 5km 사이에 설치되는데, 이건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고요. 자,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 사이에 설치되는데, 이건 누가 가지고 있고요? 지적 소관청.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게 도군점이죠, 그죠? 여기 이제 50에서 30m, 300m 사이인데,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 소관청. 그럼 우리가 이 기준점 성과들을 열람해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열람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요거 하나 줘야 되죠.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죠?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한테도 갈 수 있다?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 갈 수 있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 D페이지에 여러분 100페이지 있죠, 그죠? 100페이지 있어요? 100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지적 기준점 표시의 설치 기준. 기억. 지적 삼각점은 2에서 5km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지적 도근점은 평균 50에서 300m 이하로 설치된다. 관리. 자,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와 지적 도근점 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니은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마쳤을 때는 그 성과를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도지사한테 바뀌었다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이 기준점이 잘 바뀌는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 자, 밑에 열람 발급. 이게 작년에 시험이 나왔죠.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은
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할 수 있고, 니은 지적 삼각점 성과 또는 그 측량본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그 삼각점은 누구나 누구한테 할 수 있죠? 그렇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열람 신청하지만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조근점 성과는 누구한테만? 지적 소관청에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이 올해 또 시험이 나올 확률이 조금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페이지에 여러분 그 55페이지 가볼게요. 작년에 한번 본 거예요, 지난주에. 55페이지에 우리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이 있었죠. 응? 그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그 신청권자가 나눠졌죠. 거기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공구 단위냐,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겠죠,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신청한지, 아까 열람 이런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측량 기준점의 열람. 그래서 그거 우리 지난주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보고 있죠? 네, 마치고 이제 틀린 사람이 있는데 틀린 사람 한번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100페이지 다시 오세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 기준점 박는 순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제일 먼저 뭐를 수립한다고요? 네, 그 연관장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수립해서 측량 장비 준비해서 현지 답사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선점해서 조표, 말뚝 받고 관측해서 성과표 만드는 요 순수에 따라서 우리 기준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앞에 같이 보세요. 이제 자, 96페이지에 자, 우리가 측량의 이제 종류에서 우리 기초 측량까지 지금 배운 거죠, 그죠? 나머지 2번에 그 신규 등록부터,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묶어서 이걸 다 세부 측량이라고 했었죠, 그죠? 기초 측량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세부 측량이라고 해서 우리 명칭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규 등록할 때는 측량을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 응? 등록 전에 할 때는 측량은? 등록 전에. 분할할 때 하는 측량은? 분할 측량. 합병할 때 하는 측량은? 없어. 합병은 없어. 제가 이제 정신 차려 그 얘기죠. 자, 우리 등록 말소, 아까 우리 바다가 일필지 일부가 되면 측량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요, 이게 지금 몇 개의 측량이 종류가 13가지지. 그죠? 그 시험에 다음 중 측량하는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이 13가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측량한다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축적 변경할 때 측량했죠? 아까 청산가리 했었잖아요, 그죠? 축적 변경 측량. 지적 공부 아까 우리 복구할 때 측량했었죠? 복구 측량. 아까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할 때는 측량은 오류 정정 측량. 9번째를 기억할까요? 우리 측량은 좀 이따 보면 우리 수행자들이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수행자들이란 것을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의사가 검사할 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검사 측량. 자, 10번은 우리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 자, 오른쪽에 도면에 있는 경계점이 있죠. 밑에 그림 있죠, 그죠? 그걸 지상에 복원할 때는 측량을 경계 무슨 측량? 복원 측량. 그 다음에 10번째, 자, 지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건물의 현황을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비교한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그렇죠. 현황 측량이고, 자, 마지막 13번째,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그렇죠. 재조사 측량. 그래서 측량의 종류가 몇? 1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좀 쳤다 할게는데,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지금 아까 측량의 구분은 2가지 배웠죠, 그죠? 기준점을 받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 경계 면적을 구하는 세부 측량인데, 아까 기준점의 종류가 3가지 있었잖아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도 위성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세부 측량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로 3번에 자, 측량하는 기계가 6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6가지에서 우리 암기는 돼 있죠. 무슨 평사위? 경경자 평사위. 그래서 그게 전파 광파, 경위, 전자평판, 평판, 사진,
우위성. 그 수준, 음팍 이런 건 아니라고 돼 있죠? 여러분 기계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전파나 광파를 쏴서 돌아오는 파장 가지고 길이를 잴 때 이 전파기, 광파기라는 걸 쓰고요. 우리 경계점의 좌표 녹부에서는 이게 좌표를 구할 때 경위라는 기계를 쓴다고 했죠. 그죠? 이 경도, 의도 가지고 하는 이 경위라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대 위에 이렇게 평판 측량이 있고, 이 평판 위에 이제 전자 계산기 올려놓고는 전자 평판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항공기 사진 가지고 하는 사진 측량이라는 게 있고, GPS, 인공위성 가지고 하는 무슨 측량? 위성 측량. 이렇게 측량 기계는 이렇게 6가지만 땅 가지고 땅을 측량해요. 다른 기계를 쓸 수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한 게 뭘까요? 위성이 위성. GPS 하는 거 이게.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차 운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정밀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정밀성이 떨어지는 게 이게 평판 측량 기계. 이게 가장 정밀성이 떨어지는 기계예요. 위성이 가장 정밀성이 높은 기계고. 근데 여기 우리 그 하나 그 앞 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앞 페이지에 97페이지에 그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 그 경계 보건 측량에 관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경계 보건 측량은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말뚝박뚝하는 측량을 경계 보건 측량이라고 했죠. 근데 이 경계 보건 측량할 때 이 도면에 이 경계를 등할 때 등록시킬 때 이 평판이라는 기계를 사용했으면 그 복원할 때도 꼭 평판이라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복원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밀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위성이 가장 정밀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죠? 우위성 측량 방법 가지고는 복원할 수 없어요. 또 요 기준점을 사용해서 도면을 그렸으면 요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원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방법을 똑같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제일 밑에 그 판례예요. 볼까요? 경계 보건 측량은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 보건 측량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는 거지, 보다 정밀한 방법이 있다고 곧바로 그 방법 가지고 측량할 수는 그래 없다는 겁니다. 옛날 방법 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시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101페이지에 이제 측량하는, 세부 측량하는 절차가 나오죠. 요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죠? 예, 요건 좀 쉬었다가 세부 측량하는 절차 볼게요.